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디오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불타는 금요일인데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11살 된 남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신청하신 분의 이웃집 언니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잘 놀고 그리고 상당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한번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웃집 언니 아들인데요. 공부도 안 하고 힘이 세고 운동만 좋아하는데 얼굴은 잘생겼습니다. 태몽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태몽은 장래와 소용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아이가 공부는 잘할 수 있는지 돈은 벌지 사업가가 맞을지 아이 장래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일남이녀고 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워낙 게임만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합니다. 학교를 가면 방과 후도 안 하고 선생님보다 더 늦게 온답니다. 노느라고 이제 늦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전교생이 다 아는 아이고 혼자서도 잘 놀고 누굴 괴롭히지도 않고 여자들을 놀리지도 않고 누굴 먼저 때리지도 않고 힘으로 제압만 하지 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집이 가난해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늘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11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어머니가 앞으로 공부를 잘 할지 그리고 돈을 많이 벌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게 너무 이른 걱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1살이면 한창 뛰어놀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이가 혼자서도 잘 놀고 그리고 사고 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11살 먹은 아이 치고는 상당히 영특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애들 공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아이의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보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년 을사월 병진일 정유시에 태어났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4개,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이 사주는 화기운으로 매우 치우쳐져 있죠. 비경겁제가 강하면서 화기운으로 매우 치우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오행도 한 개씩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주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약점이지만 다른 오행도 한 개씩은 들어있다는 점에서 기본 점수는 줄 수 있는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경겁제가 이렇게 강하다는 건 사람이 고집이 좀 세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화기운이 이렇게 강하면서 고집이 센 경우에는 화가 났을 때 좀 정도가 지나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흥분하면 참지를 못하는 그런 성향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좀 열정적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기운이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제가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단점, 쉽게 흥분하고 한번 흥분하면 지나치다는 것, 이런 것을 잘 조절할 줄 안다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열정적이고 얼마든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지의 구성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성향을 골고루 갖추고 있죠. 그런데 역마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월급쟁이 생활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직장 생활은 조직 생활은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안 맞는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20대나 30대 한 초반 요 정도까지는 이제 나이도 젊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잘 놀고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이렇게 잘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직 생활이 자신과 안 맞는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청소년이나 어린이 청소년이나 그 젊은 사람들 사주를 분석을 할 때에는요, 이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관운이 안 좋으면 공무원하고는 그 인연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무원 준비라는 게 붙어야지 이제 어떤 성과가 있는 거지, 떨어졌을 경우에는 시간만 낭비하고 그리고 사람이 지치기만 하고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못 붙을 거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공무원 준비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안 하는 게 낫죠. 왜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여기 제가 그 공무원이 되려면 관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이 하나가 있잖아요. 해수가. 그런데 사해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준비를 해갖고 이제 합격을 한다면 25살서부터 34살까지 이민대운에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15살서부터 24살까지는 이제 사람이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24살까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는 어렵고 이민대운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천간이 병임충으로 이 관성운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 관성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사주팔자와 대운에서 들어오기는 합니다만은 전부 다 깨지고 있어요. 충에 의해서. 그러니까 관운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전문직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데 그 공무원은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차피 입시 위주의 그 교육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세가 병오년이란 말이에요. 이 병오년의 운이 어떤가 살펴보시고 1년 운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재수를 못하게 말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지금 화기운이 너무 강해갖고 화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20살이 되는 2026년도는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옵니다. 병오년으로 화기운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기신운만 들어오니까 이것은 매우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에는 재수를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군대 문제까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남자아이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20살 재수 안 하고 간다고 했을 때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보통 2학년에 이제 군대를 가거든요. 그러면 21살, 22살 이 정도가 되는데 이때 운이 너무 안 좋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장교로 가든가 ROTC라든가 뭐 다른 쪽으로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예전에 윤병장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지만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군대 내에서 오죽하면 맞아 죽어요. 그 사병이 고참한테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제 그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윤병장이라는 분 그 뭐 삼촌도 그렇고 그 주위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막 변호사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을 갖다가 세상에 알린 거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 같았으면 군대에서 뭐 죽고 그런 거는 어디 하소연할 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죽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라는 데가 구타가 너무 심해 갖고요. 구타가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군대를 잘못 들어가면 속된 말로 그 개고생만 하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에 가는 그 1년운이 너무 안 좋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일단은 21살 정민년하고 무신년은 뭐 군대를 피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때 군대를 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실 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주는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오행이 화기운이잖아요.
그러면 화기운이 들어오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5살서부터 말년까지 화기운이 안 들어오죠. 기신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삼형살도 없고요. 이 사주는. 그리고 일지가 충을 받는 술토가 65세에 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운이 상당히 좋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제 평생운을 봤을 때 운이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잘 풀리냐면, 어릴 때부터 또 나쁘지 않지만 35세 신축대운을 보면은요, 천간이 병신합수가 되고 지지가 사유축 금국이 되죠. 그러면서 용신운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신축대운하고 경자대운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 이때의 운이 상당히 좋다는 거, 이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결혼을 한다면 25살서부터 34살까지 이민대운에 결혼을 할 텐데, 이때는 이제 천간이 병임충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좀 늦게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운이 시작이 되는 신축대운 한 35살쯤에, 이때쯤에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이제 11살인데 올해가 정유년이고 내년이 무술년인데요. 이렇게 지지가 충을 받는 때, 내년이 무술년이니까 지지가 충을 받잖아요. 이럴 때 이제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흘러가는 10대 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공부 같은 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공부 같은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운에서도 이 15살서부터 24살까지 계묘대운도 목기운이 강하잖아요. 인성운이 들어오는데, 물론 인성운이 여기에서 용신운은 아닙니다만은, 용신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대운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 아이가 상당히 똑똑한 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사주를 봤을 때 이 사주는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긴 하지만 상급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의 사주를 살펴봤고요.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너무 일찍부터 아이들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너무 일찍부터 돈은 잘 벌 수 있을까, 공부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너무 안 놀아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놀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아이들한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주 분석을 들어보셨는데요. 어린아이들의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열심히 뛰어놀던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더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듀오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